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지금 정말 장이 굉장히 힘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손실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근데 번 것도 없는데 또 장이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줄 때도 개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뭐 반도체, IT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준 부분이라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장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주랄지 뭐 이런 섹터들이 뭐 올라줄 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장인데, 최근 뭐 작년,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 심심치 않게 벌었을 장은 딱 이때예요. 2017년. 음, 이때죠. 정말 상승장이었고 화랑장이었고, 이때 제가 리딩을 하지 못한 게 정말 천추의 한인 것 같아요. 어, 이 화랑장을 지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도했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주였고,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징후가 좀 나오기 시작하다가 18년 중순 지나면서부터 장이 꺾이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그나마 올해 뭐 한 1월, 2월 상승마디가 있긴 했는데,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이 10월부터의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때조차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닌, 그리고 원체 이렇게 원체 하락장이 지속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상승마디가 이어질 거라고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또 이럴 땐 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했을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마디에서는 수익을 많이 못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에서 이거 돌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제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차트를 좀 만들어 놓고, 실제로도 돌파까지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시작을 해버리는, 기관은 뭐 한 7, 8거래일 연속, 코스피도 그러고, 저희는 이제 단타를 하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많이 보는데요. 기관은 뭐 그냥 곧 주식시장 끝날 것처럼 그냥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폭이 큰 장세보다 차라리 이런 장대 음봉이 나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차라리 내릴 때, 이제 주가가 내릴 때는 투매가 차라리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9거래일 정도 되나요? 10거래일 동안 음봉이 양봉 두 개 빼고 다 음봉이잖아요. 이런 장이 정말 어렵다.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고, 특히나 요즘 같은 장은 뭐 주도 섹터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종목별로 어떤 단체로 집합적으로 움직여줘야 사실 그런 게 또 개인이 수익 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종목별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고, 저희 이 리딩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손절도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때 저도 여기까지 정말 꾹꾹 참았어요.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해야지 하면서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잡고 꾹꾹 참다가, 이날 양봉 나오면서 돌파하는 흐름으로 보고 급하게 잡았던 한 세 종목이 있었는데, 이 세 종목을 이제 이 구간에서 저희가 손절 들어가면서 좀 원래, 그러니까 이때 잡아 들어갔던 신규 매수했던 세 종목 정도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이 정도 흐름에서 흔히 겪어야 할 손실 수준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때 진입한 세 종목을 또 고집스럽게 좀 홀딩을 했죠. 짧게 좀 잘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 저도 이렇게까지 지리하게, 이렇게 정말 지치게, 개인들을 지치게 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어서 좀 판단 미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홀딩할 수 있었던 시기는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 있었는데, 추세가 꺾이면서, 이거는 좀, 종목 정리를 하고, 웬만하면은 스윙은 이제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전저점을 지키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긴 한데 계속 뭐 갭 띄워놓고 누르고 갭 띄워놓고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때 폭락장 때도 리딩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딩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니까 뭐 이때도 수익 손실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 10월 달에도.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리딩을 한 3년 정도 장중 리딩을 진행을 했었고, 그 장중 리딩 정말 거의 다 하시는 분들 보면 1년도 채 못하고 다 그만두세요. 너무 힘들어서. 네, 아무튼 저는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중간에 3년 정도 쉬었고, 이 쉬는 3년 동안 장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배가 좀 많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제가 8월 달에 다시 리딩을 복귀를 했는데, 이때도 제가 사실은 주력 종목이 단타 매매였고, 18년 8월에 복귀해서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유튜브를 시작한 2월 전까지도 계속 단타 매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었고, 뭐 나쁠 때도 있었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좀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18년 8월부터 제가 복귀를 했는데, 지수가, 시장이 이때부터 완전히 꺾이는 바람에 제가 뭐, 저도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매하기가. 그러면서 지금 안 좋은 그 지수 상승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단타를 사실을 선호를 하고, 제 개인 매매도, 저는 개인 매매할 때는 사실 스윙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타 매매가 장세를 덜 타기 때문에, 스윙 매매는 아무리 내가 잘 해도 이 장세를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단타 매매는 뭐 예를 들어 급등주 위주로 하고 방망이 짧게 잡고 하면 아무리 지수가 안 좋아도 그 소나기를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스윙을 하고 장이 좀 안 좋아지면 단타를 주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해야지 생각하고, 2월 달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같이 회원님들이랑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리딩을 진행할 때, 리딩을 들으러 오시는 회원님들은 대다수가 제가 이때는 카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단기 매매를 하시던 분들, 제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매매법의 원리라든지 기법 같은 것들 정보를 올리면, 이거를 이제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이렇게 유입이 되신 분들은 뭐 이런 어떤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한 전혀 원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매수 매도만 따라 하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스윙은 그냥 사세요 파세요 하면서 진행이 좀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시작하고 2월 한 중순부터 수익도 꽤 많이 났죠. 좋았죠. 이때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딱 여기까지 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제가 누적으로 보니까는 50 몇 프로 누적 수익률로 났고, 이 구간에서 이때 수익 냈던 부분을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무튼 이 구간에서도 제가 아무튼 수익을 좀 곧잘 냈는데, 장이 좋아지면 아무튼 더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돈을 벌 수는 없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최대한 손실 안 보고 버티고 있다가, 장이 좋을 때 그때 주식은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위안을 좀 삼고 좀만 더 버텨보자. 뭐 어떤 장이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또 장 분위기는 반전되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구간을 결국에는 뭐 깨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봐야 되고, 여기 깨면 700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음,
이 상승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폭락을 거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또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조정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이평선도 누워주고 뭐 이러면서 상승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다시 힘을 받게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때 잠깐 들어왔던 것들은 눈속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장세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수익 종목들 그냥 전부 제가 에코프로비엠 하나 남겨놓고 수익 종목들 전부 정리해버렸어요. 그냥 인트론 바이오는 원래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손절이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지수 돌파하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어,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여기 2만원 깨는 흐름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코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인데 이 박스권 흐름이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한방 치려고 뭔가 이렇게 세력의 주체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느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소차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방씩 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코도 한 방 정도는 쳐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슈팅을 기대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영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그냥 제가 잘라내 버렸고 짧게 잘라내 버렸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제가 장세를 보다가 그나마 장세를 지수 영향을 덜 받는 테마주들 중에 바닥을 좀 잘 다져서 떨어질 건 별로 없고 만약에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 큰 상승을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은 자리로 보이는 두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좀 더 볼까 봐도 되는 자리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볼까 했는데 장중에 막 비택이 급등을 하고 또 지금 뭐 북한 쪽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바람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선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을 때는 뭔가 자꾸 성과를 빨리 이끌어냈어야 될 테지만 지금 정치적 그 스캔들이 일단락이 거의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에서 여유 있게 이 협상들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더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종목 다 그냥 전부 정리해버리고 철저하게 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제가 앞으로 단타로만 접근을 할 거고요. 단타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나 이게 이 매매를 어떻게 제가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장 대비해서 모습이 좋죠. 어, 물론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장이 워낙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아주 좋게는 보고 있지만 세각처럼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인 이 부근까지는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때 봐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직까지 모습은 아주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대봉 LS 이게 뭐 화장품주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소식으로 일단 처음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가 미세먼지까지 엮이면서 음, 이런 식으로 보면 치고 눌리고 치고 눌리고 치고 안 눌리고 지금 양봉 도지 하나 세워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타를 하는 매매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손절만 칼같이 잘 해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또 위험하진 않다. 그리고 어, 막 이렇게 넓게 넓게 막 분할 매수를 하지는 웬만하면 넓게 넓게 분할 매수는 제가 안 할 거라서 뭐 막 비중 실린 상태에서 손절이 크게 나간다거나 이렇게는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스윙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매수할 때는 뭐 막 갑자기 잡아야 된다거나 너무 막 내가 일을 하면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스윙이랑 조금 다른 것은 매도에서 조금 스윙보다는 손이 좀 빠르셔야 됩니다. 이게 스윙은 그래도 좀 매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이 급등주 매매는 이 슈팅이 훅 나왔다 훅 꺼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좀 예상 뭐 저항대나 한 뭐 매수가 되고 나서 한 3에서 한 5% 근방에 수익권에서 본인이 좀 바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절반 정도라도 혹은 전량이라도 걸어놓고, 왜냐면 어차피 제가 진입하는 구간들이 물론 슈팅이 나오면 막 몇십 프로씩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뭐 몇십 프로 먹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그냥 따박따박 그냥 내가 아는 구간만 먹고 나오는 거고, 제가 아는 구간은 3에서 한 5% 정도. 물론 좀 뭐 생각대로 안 흘러내리면 뭐 1, 2% 먹고 나오기도 하고, 약 수익 내고 나오기도 하고, 손절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등한 종목이 눌릴 때 잡아서 반등을 먹는 매매를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주력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그러면은 급등하고 눌리는 타점에서 내가 어디서 잡을 것이냐, 그 타점을 자꾸 잡아가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써가면서 만든 지표고, 그냥 저 나름대로는 절대선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선 근처에서 우리가 보통 매수 타점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매매하는 경우는 뭐 한 방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좀 사고 떨어지면 조금씩 사서 돌아 나오면은 흐름 보면서 뭐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는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대봉 LS를, 그러니까 제가 이 절대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이동평균선은 가격 이평선은 지나고 나면 이 위치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애매하단 말이죠. 뭐 3일선에서 산이, 5일선에서 산이 하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때는 5일선이 뭐 여기 있는데 뭐 막상 떨어질 때는 좀 더 이렇게 밑에 있었을 것이고, 올라가면서 또 견인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히 뭐 5일선에서 사야 되는데 타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후행성 지표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들어낸 이 절대선은 그냥 이 주가일 때 딱 이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처음으로 이 절대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한 종목들은 한 번, 두 번까지도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대봉 LS는 아까 리딩 종목을 제가 단타 매매는 뭐 공개를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공개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오늘 아까 장중에 한번 매수가 들어갔죠. 여기서 절반 잡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하고 얼마 안 돼서 한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해요. 리딩을 하면서 개인 매매였으면 이런 그냥 짧은 슈팅에도 비중 조절을 사실은 하고, 떨어지면 또 잡고, 반등 나오면 또 절반 팔고, 나오면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가는데, 리딩은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템포 빠르게는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제가 매도하자고 쓰는 순간 떨어져 버리니까, 리딩은 좀 그렇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딱 매도가를 정해드리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단타를 리딩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어요. 한계는 있다. 핸디캡인 것이죠. 하지만 뭐 진행을 어떻게든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매도가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슈팅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매도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를 좀 잘 참고하시고 대응이 가능한 날은 제가 드리는 이제 그 톡방에서 매도 사인 보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장중에 대응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어차피 제가 한 3에서 한 5%권에서 웬만하면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분할로 이렇게 짜자짜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업무 보시고 팔리면 그냥 다 팔린 상태로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된 것이고, 혹시 뭐 또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화성도 오늘 절대선이 좀 닿기 전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이어서 여기서 조금 사고 절대선 다음엔 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일단 절반 사고 혹시 내일 좀 떨어지면 밀린다라고 치면 그때 좀 절반을 매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절대선 매매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이 선에 닿는다고 해서 막 전부 반등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 절대선에 닿았을 때 반등이 나오는 종목에 그 뭐랄까요? 그런 종목들을 잘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골라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 제일 좋은 종목들은 1번은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거래대금도 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래서 최소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한 300억 정도는 넘어주는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그 다음은 재료. 어, 재료가 있어야 된다.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테마가 최근에 뭐 가장 힘이 강한 뭐 미세먼지 관련 테마랄지 뭐 이런 것처럼 정책적으로 엮여져 있는 테마면 제일 좋고요. 기간적으로도 이 재면 소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혹은 그런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재료의 힘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큰 그런 테마주들이 제가 절대선을 매매하는 종목의 기준이 되고, 이 테마라는 것은 한두 종목보다는 집단적으로 테마군 이렇게 종목들이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일 때 이 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북주도 그렇고 수소추도 그렇고 수소차 테마주도 그랬었고요. 뭐 중간중간에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 같이 나오는 테마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훅 죽어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정부 그때 정책 테마로 예타 면제 관련주라는 테마가 잠깐 나왔었는데 정책 관련주여서 꽤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없이 떨어져 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은 뭐 이제 종목도 많이 보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신뢰성도 많이 보고, 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다 보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눈에 익고 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 종목은 예전부터 항상 보면은 신뢰도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혹은, 이 종목은 예전부터 보면 잡주 느낌이 너무 강해. 뭐 이러면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매매를 하면서 가져오는 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차트를 보죠. 전고점을 넘어주는 깔끔한 차트들, 정배열이면 더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 종목을 골라내고 첫 눌림의 자리 같은 데서 절대선에 닿을 때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최근에 힘이 좋았던 종목들 잠깐 돌려보면서 이렇게 보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절대선 닿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좀 밀릴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 한다고 치면 이렇게 반등 거의 한 10%짜리 반등 나오고,
강한 종목들은 그냥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요. 닿을 때마다. 뭐 3% 정도니까 뭐 개인 매매였으면 뭐 팔고 나왔을 텐데 리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또 시가게 해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을 때는 이렇게 장대 항봉 출현하고 한 5일선 위에서 한 3일차 안에서만 절대선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면은 7.5일선, 11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또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지금 단타 매매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최근에 장대 한봉 이렇게 출현하고 처음 절대선이 닿았을 때 이때 또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 매매를 하면 이런 매매를 거의 주로 하고 있어서 여기 닿을 때 또 반등 나왔죠. 5%.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뭐 하츠 같은 종목들도 물론 모든 종목들이 그렇진 무조건 닿는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절대선 위에서 움직일 때 힘이 좋다고 보여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하면서 매매를 하는 기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절대선을 개발하고 나서 단타 매매가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자꾸 저항 지지 찾아가면서 굉장히 타점 잡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을 구간을 줬죠. 그 다음에 오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선 조금 잡기는 애매했겠죠. 애매했죠. 이때는 좀 간격이 너무 멀어서 되고 아무튼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이다. 아무튼 제가 이제는 리딩을 단타 종목 위주로 짧게 방망이 잡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 나는 정말 못 따라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매매를 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단타라고 해서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장이 좋을 때가 당연히 단타도 수익이 더 잘 나고 반등도 나오는 데서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이 안 좋다고 완전히 이렇게 폭락장도 아니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좀 쉬실 분들은 쉬셔도 되는데 아, 나는 이런 장도 경험을 해보면서 어, 좀 이렇게 실력을 키워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줄여서 꾸준히 한번 따라 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